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도엽입니다. 어저께, 쉬고 나서,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부 순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네, 오늘 오전 시장 보니까, 제가 오전 시장 때 메시지 보내드렸던, 그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오늘은, 잽싸게 아침에 팔아라. 뭐 사겠다고, 막 덤비지 말고, 요새 시장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막 올랐다고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 오른 날 우리가 같이 방 뜨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날은 오히려 그 다음날 이제 미국 장이 내려갈 테니까 라고 하면서 좀 팔자 우위에 좀 시장이 됐던 적이 많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 시장이 강하고 좋았던 거죠. 지금 뭐 흔히 말해서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장이 좋은 거 미국 장 중심의 파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 돈이 다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1, 2월 달에 좋았던 건 미국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더 이상 오를 모멘텀이 뭐가 없어 보이니까 잠시 빠져나온 돈들이 우리나라 와서 좀 해집고 갔는데, 미국 장이 지금 많이 내렸다가 기술적인 조정이 끝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최근에 뭐 그래프들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상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S&P 5,500 안 깨지면 침체장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5,500 안 깨지고 버텼잖아요. 지금 5,700대까지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미국장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어쨌든 미국장에도 뭔가 승부를 봐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장 재미없다고요. 미국장 다시 올라가면 우리 시장 별로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사실 미국이 왜 저렇게 올랐을까 싶긴 한데,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있는 10%짜리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장이. 그러면 잠깐 피신해 있던 돈들 또 들어가서 미국장에서 놀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전 시간 대표님 할 때 제가 한 5분 정도 끝에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켜놓고 보고 있거든요. 오른 것만 얘기한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오르지 않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이 있느냐? 맨날 지하실 파는 거 사라고 그러면 어이구 안 오른 거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나요? 냉정하게 보면 오르는 거 얘기해야 이거 더 가나 보다라고 얘기해서 사지. 여러분들 투자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서 벅벅 기고 있는 거 백날 얘기해야 아무도 안 사요. 딴 애는 그게 낮은 시점에서 잘 말한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더 내려갈 것 같이 생긴 애들 얘기해봐야 뭐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게 생긴 거 얘기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생각 같아선 가장 바닥에서 이거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빠집니다라고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를 가장 좋은 타점에 사는 걸 제일 좋아하는 하는 거 맞겠죠. 뭐 최근에 뭐 그 천하에 없이 한 고점에서 7, 80% 좀 조정받은 애들 보면 그건 이제 소외주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3, 40% 오른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랬고, 뭐 하다못해 포스코든 아니면 LG화학이든 바닥에서는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 최바닥. 근데 그 최바닥이라는 거 찍어줄 때 누군가 얘기했다고 하면 그 최바닥에 정말 이거 진짜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은 거의 없다고요.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반응이 주류를 이루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어차피 상황 보면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해봤자 반응도 없었을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왜 올라간 것만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수많은 방송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 말하는 사람들 99%는 다 올라간 거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거만 하냐고 얘기를 하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좋은 거 얘기하게 돼 있지.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굿모닝 작전 4부 순서에서 하나도 안 오른 거 얘기한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이거 누구보다도 빨리 어제 아침 8시 할 때 이거 야구빵 엄청나게 팔린다더라. 예, 야구빵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예, 어제 야구빵 얘기 드렸는데 어제 야구빵 어떻게 됐어요? SPC 삼립. 예. 볼까요? 이런 거 얘기해야 백날 사냐 말이지. 예. 어제 야구빵 얘기해서 이거 4%로 시작해서 9% 그리고 오늘도 8%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어제 그제 빼고서 얘기해보면 이게 뭐 오른 종목이라고 거의 얘기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예. 이제 200일선 돌파해가지고 갓 있는 애인데 야구 시즌 개막하니까 3일 만에 야구빵이 100만 개 팔렸다. 주말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표가 없어가지고 야구를 들어가지 못해.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이런 야구빵. 저도 지금 이 중에 하나 사 먹었거든요. 예. 근데 편의점 가니까 그 비인기 구단 빵만 있어. 인기 구단 빵은 없는 거예요. 다 사갖고 가고 이 안에 그 선수 얼굴이 그려진 카드라 그래서 이제 실이 들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실처럼 예, 조그만 이렇게 우표만한 크기로 해서 그 야구 선수 얼굴이 들어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그 봉투의 구단 선수가 아니에요. 또 묘한 게 이게 그냥 저거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두산빵이라 그래도 LG 선수가 들어 있을 수가 있고 뭐 삼성빵이라 그래도 뭐 SSG 선수가 들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예, 확률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은 뭐 그걸 그렇게 모으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예, 빵을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좋아하는 선수 만날 때까지 그냥 많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3일 만에 지금 100만 개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포켓몬 빵이 3주 만에 350만 개 팔려서 나름대로 히트였는데 이번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포켓몬은 물론 뭐 더 많은 이렇게 공룡의 숫자가 뭐 몇백 개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그 대형 미디어의 그 야구 카드 기준으로 보면 140명 정도만큼 카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어느 빵에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예, 많이들 사서 드시지 않을까. 이거 편의점에서 1,900원 하더라고요. 예, 안 사 먹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이게 이 빵이 1,900원이 맞나 싶은데 예, 어쨌든 빵 맛은 다 다르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빵을 사서 먹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순간 침묵의 또 도가니가 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빵을 사 먹었을까요, 여러분?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기서 안 들리시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지? 예. 네, 여러분. 예. 추천주는 이 시간에 드린다기보다는 예, 그 굿모닝 작전 4부 순서에 예, 이슈랑 추천주 이렇게 제법 드리고 있는데 예. 장 시작도 전에 드리는 추천주를 왜 안 받아 먹고 예. 어제 야구빵 관련해서 SPC 삼립사라고 그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예.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야구 관련해서 흥행이다 이러면서 SPC 삼립이라든가 대원 미디어 같은 거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 하이트진로도 지금 사실 안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전략주를 말씀드리고 뭐 예, 여러분들 안 오른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하이트진로 같은 거 좋죠. 이제 여름 막 시작하고 이런 와중에 오늘처럼 아침에 운동 나가지고 약간 처진 애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거 안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여름에 맥주 좀 팔릴 거고 4월부터 이제 무더위 시작된다고 하고 또 야구 또 CGV랑 협업해가지고 지금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극장 같은 걸 아예 기획으로 해가지고 야구 보는 그런 이제 기획 뭐 행사 같은 것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규모 화면에서 보면은 뭐 직관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보면 하이트진로 같은 것도 오늘 마이너스 났을 때가 제 생각에는 좋은 위치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예. 하나 제가 팬인 건 어떻게 아셨지? 두산은 저희 나머지 식구들은 다 두산 팬이던데 예. 저는 두산은 그렇고 하여튼 하나 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야구방 얘기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 들었다. 예. 자 오늘 시장의 변수를 보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그렇게 시황 메시지를 날렸어요. 자 미국이 세게 올랐다고 아침에 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야간 선물 0.4밖에 안 올랐다. 흥분할 게 아니고 아침에 올랐을 때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미국이 조정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 금방 미국 건너간다. 예. 미국이 더 좋아 보이면 지금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작년도 말까지 뭐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매력적이 된 거죠. 예, 기본적인 체력 대비해서 볼품없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1, 2월 달 그래도 반등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낮다 이런 평가였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제 장기적인 상승을 계속 하고 난 끝에 뭐 트럼프를 이유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할 때마다 너 때문에 빠진다 이러고서 지금 계속 빠지고 했는데 자 트럼프가 그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강하게 얘기해서 내렸다고 하면 뭐 방법도 아는 거죠. 증시 지금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자기 말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증시 무너지고 이래야 파월 쪽에 그 FOMC가 움직여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좀 자극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들 가끔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호 관세가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계속 유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오늘 오른 거는 뭐 호재는 당연히 현대차 이슈죠. 4년 동안 30조 투자한다. 이런 발표를 백악관에서 하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뛰고 있는 것들이 특징적이고 상호관세에 대한 것도 트럼프가 많은 국가에 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거고 사실 이 부분은 뭐 관세 맞이어도 다 같이 맞으면 별일 없는 거고 면제까지 해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게 많은 국가 면제라는 게요.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이거나 뭐 무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솔직히 관세 때리든 안 때리든 별 무효과죠. 근데 최소한 무역 수지 10등 안에 들 정도로 미국 달러를 많이 가져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저게 면제라든가 뭐 예외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봐선 착각이다. 우리나라가 면제될까봐 뭐 기대된다? 저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왜? 아니 미국의 무역 수지가 엄청 플러스가 나는 나라인데 그거 바득바득 도로 좀 상환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심중인데 무역 수지 많이 나는 나라들 굳이 면제를 왜 해주겠어요? 일부러 타겟을 삼아서라도 더 때리겠죠. 자, 지금 거기다가 중국 대상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 수입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또 때린다.
저거 중국에 먹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안 할 것 같은데 중국이 현재 지금 텐텐 맞아서 20%잖아요. 저기다 25% 더 먹여서 결국은 최종 60%에 근접하는 45%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유연성이라는 게 뭐 원래 이 정도 먹이려다 좀 깎아줄게 이것도 유연성이고 조금밖에 안 먹이려고 그러다가 세게 먹이는 것도 유연성입니다. 뭐 자기 하여튼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나라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거기 상무장관이라 이런 사람 만나고 와서 오는 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면제되기 힘들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나마 뭐 글쎄요 현대차가 저렇게 노력을 한 덕분에 자동차 쪽 관세는 일부 유예를 받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이 너무 빠진다고요? 장이 뭐가 빠지죠? 장이 5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이 코스피가 11포인트 빠지는 게 이게 너무 빠진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5, 60은 빠져야 너무 빠진다고 얘기를 하지 이걸 누가 아침에 플러스 났을 때 보시던 거랑 차이가 나서 그래요. 아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흥분해서 샀으면 멘붕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침에 제 회원 메시지로 날려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시속 게임이에요. 미국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좋은 거고 미국이 막 구조적으로 다시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이거 지금 뭐 트럼프의 갈라치기도 그렇지만 옛날처럼 미국 시장 좋으면 우리 시장이 같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쌍팔년 때나 먹혔던 이슈고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장 좋은 날 오히려 아침에 팔기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미국 장이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더 훨씬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도 내내 그런 거 겪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엄연히 보면 이것도 이제 경쟁이라고 봐야죠. 위아더 월드 시장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푸틴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또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말은 전화로는 좋은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의 입장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5월달, 6월달쯤에 트럼프가 시진핑도 초대해서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이러면은 사이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보면은요 트럼프가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그게 물론 속뜻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럴 수는 있는데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에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오히려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이라든가 동맹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 불편해. 이탈리아 총리 정도 말고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떤 장기적인 포석으로 되게 희한한 전략을 갖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눈으로 봐서는 조금 왜 저렇게까지 하지? 친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시장 보면은 글쎄요,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현대차, 기아가 훨씬 돋보이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도 좀 그렇고 아침부터 금융주들도 좀 별로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하겠죠. 오늘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 재개가 된다. 아무리 아니라 그러지만 관세도 또 때려진다. 또 어저께 총리의 또 기각 이슈 때문에 이번 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정이 자꾸 늘어지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예, 이것저것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단한 반전은 오늘 뭐 그래도 유한양행 정도가 그 유럽 폐암학회에서 어쨌든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폐암 환자 첫 완치 판정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것도 수익플러스에서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날은 좀 안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장이 참 골 때린 것이 신약 불발됐다고 하한가 맞았던 HLB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뭐 근 20% 올라와갖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금요일날 장 끝나고 유상증자 300억 한다고 발표해가지고 어제 26% 빠졌던 게 아침에 20%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도 그저께 13% 빠졌던 게 어제 7%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악재 반전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뭐 악재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증자 비율만큼 떨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증자 아직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지금 뭐 코어라인이나 뭐 저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점이 4월 23일 4일 뭐 이렇더라고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아직도 거의 3주 이상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갖고 있다 안 있다가 유상증자랑은 무관하죠. 24일이나 23일 정도로 갖고 있어야지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보통 지금 4월 23, 4일 정도 기준일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한 애들은 뭐 그래갖고 6월 초에 청약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애들은 유상 청약이고 성공시키려면은 일단은 뭐 주가도 안 빼려고 약간 그 주가 관리용으로 해서 뭐 이게 발표 통해서 악재로서 인식이 될 거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코어라인도 오늘 득달같이 FJ 승인권을 하나 터트리면서 20% 오히려 올려버리죠. 거기다가 금액은 되게 미미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또 CEO들이나 대주주가 뭐 일부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자사주 샀다 이러니까 그런 반응이 어제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청약과 기준점이 되는 날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몇 개쯤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면은 이거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다 그래갖고 막 15% 20% 빠지는 애들 거의 끝단에서 사놓으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습관성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괜히 많이 밀린 거 뭐 HLB도 사실 오늘과 어제 이렇게 오를 거였으면 왜 빠졌나 왜 한가 갔나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그 재료만을 가지고서 너무 뿔나고 막 화나고 이래갖고 던지신 분들만 뭐 정말 바보 만들어버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들 생각해보면 주말에도 뭐 SDI나 하나 에어로 유증 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도배가 됐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돈을 벌면서 유상증자 부분만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 왜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한 거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어제 한 7%, 8% 오르는 거 보면 유상의 효과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또 호도되는 면도 있고 또 많이 옆에서 사이드로 지원하는 그런 뭐 애널이든 언론이든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건 좋은 거야 이제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죠. 4월 그 23, 4일 정도 뭐 SDI는 그거보다 한 일주일 빠르겠지만 그런 기준점이 되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걸 증자를 그냥 포기하고서 팔 거냐 아니면은 미래가 있으니까 싸졌으니까 그냥 받아서 어떻게든 뭐 도모를 해보자 이렇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었군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제가 진짜 제 얼굴만 보느라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야구방도 사실 처음 접하셨을 거고, 오늘 아침, 어제 이거 아침 8시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야구방, SPC 3립.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고, 그리고 관세 유연성 이슈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또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끝내고 미국장이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미국장이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그다지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그래도 저런 완치 판정에 대한 해석이 나와가지고 오늘 나름대로 좀 슛이 나오고 있고, 자, 악재를 호재로 반전시키는 것들이 또 시장의 지금 특기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상의 기준일이라든가 청약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기준일 전까지는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유상 성공을 위해서 온갖 미사오구와 관련된 뭐 회사의 비전을 끊임없이 시장에다 던지는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웬만한 분들은 다 그러겠죠. 회사 커진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주가를 너무 뺀 상태에서 받자 이런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원래는 유상증자 비율만큼 빠지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윗선에서 아마 유상증자가 단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웬만한 지금 주주들은 대부분 그냥 유상 받겠죠. 이걸 하면서도. 예. 그런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오늘 현대차하고 신규 종목들 위주로 갑니다. 지금 신규 종목들 오른쪽에 있고,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또 신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위주로 가는데, 여기 공이 겹치는 게 모티브 링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진짜 주식 3부 뭐 수익률 대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모티브 링크 시가 매수 이렇게 주문을 넣었었는데 조금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뭐 오늘 신규주면서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양쪽이 강한 테마인데 양쪽 테마를 다 갖고 가는 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티브 링크니까 강할 수밖에요. 자동차 부품도 되면서 신규도 되는 애니까 유독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한마디는 유연성이다. 트럼프의 그 유연성이란 말 자체의 어떤 그 광의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의 사진은 원래는 한 장으로 갑니다만 제가 아까 뉴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2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장은 백악관에서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왜 사진 한번 한 달 전쯤인가요? 그 트럼프 장남하고 정의선 회장이 골프 치는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런 구도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에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오픈 AI가 무려 700조 정도의 그 스타게이트 발표할 때 CEO들이 다 백악관 와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700조. 근데 오늘 발표한 건 30조잖아요. 사실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30조도 물론 대단한 금액이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백악관 와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규모에 비해서는 백악관에 불러준 게 대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4년 동안 30조인데 스타게이트 한 4, 5년 동안 700조 감안해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트럼프 장남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네트워킹을 해놓은 덕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조, 200조 불러대면 더 좋아하겠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금액은
뭐 많이 불렀다고 하지만 어쨌든 요새 많이 부르는 애들 최소한 100조 부르잖아요. 뭐 TSMC도 100조 투자한다 그러고 소프트뱅크도 맨 처음에 트럼프 되자마자 소프트뱅크 회장 가가지고 뭐 한 200조 투자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30조에 저런 사진 찍었으면 솔직히 잘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너무 아까 뉴스 보고 놀랐는데요. 아니 삼성에 그것도 얼굴 마담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뉴스 보고 너무 놀랐고 내용을 보니까 그 딸을 결혼시키고 피로연하면서 뭐 양주를 엄청 드셨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딸 결혼시키자마자 저런 병고를 얻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예. 참 뭐 천하 삼성의 한 2, 3인자 정도 되는데요. 예. 이런 사람도 가는 데는 순서라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저번에 그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지구가 종말을 내일 맞을 때 도대체 오늘 난 뭘 하고 싶을까? 뭐 이런 거. 뭐 누구는 정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냥 뭐 조심해서 이만큼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깊어서 날뛰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가요. 여러분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집에 가가지고 밤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어제 하루는 내 인생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어제 괴로운 일이 너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마저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하니까 그냥 늘 좋고 아름다운 것만 좀 생각하고 살아도 언제 갑자기 멈출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슬퍼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더덥게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 보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에 무슨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불만을 삭히고 그냥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사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막 편향됐거나 지나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좋은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좋은 의사표현하면서 살기에도 우린 이미 많이 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여기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남은 생이 살아온 생보다 많은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뭐 30, 40대 분한테는 좀 신뢰되는 얘기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짝깍짝깍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중하게 보내고 또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뭐 말이라도 옆 사람한테 해주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요. 제가 이러니까 무슨 선교사 같네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자. 자, 지금 오전 시간에 있었던 거 지금 주지사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어제 왔는데 일정을 하루 늘렸다네요. 일단 뿌리 뽑고 가자는 거죠. 하루 일정 늘렸다라는 저런 기사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나라를 뭐 꼭 알래스카 저런 LN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오늘 아마 산업통상부 장관 만나고 내일은 개별 기업 면담을 쭈루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고 어디가 손을 들지 모르겠지만 벌써 뭐 대만 같은 데는 벌써 손 들었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막 손 들었던. 일본은 약간 약어가지고 약간 발 빼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일본이 왜냐면 요새 이제 뿔났단 말이에요. 트럼프한테 가서 총리가 온갖 뭐 정말 아양은 다 떨고 왔는데 똑같이 뭐 관세 다 때린다고 하니까 별로 조금 약간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만은 또 당장 또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를 대만이 다 뺏어갖고 한국은 약간 뺏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만이 갖고 있는 압박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눈에 좀 드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그냥 손을 들고 하겠다고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막상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어제 조금 뭐 마음이 짠한 뉴스 제목이 하나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TV에서 나온 자막이었는데 그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랑 통화 내지는 대화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달리길래 뭐 총리가 어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가 됐으니 이제 총리선에서 뭔가 뭐 예전에 사적으로 친했던 관계라고 하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부총리급의 권한대행이 사실 미국 대통령하고 그냥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맞상대가 없다라는 게 뭐 단점이면서도 또 그냥 미국에서 뭐가 되게 아쉽지만 막상 파트너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죠. 아니,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런 면도 약간은 좀 우리가 안고 있는, 뭐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어줄 사람과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앞으로의 일정상 뭐 적어도 뭐 한 열흘 내로는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유지냐 아니면 조기 대선이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방향성이 풀릴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주지사 일정이 늘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구애 내지는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뭐 동양철강 같은 거 일부 움직이기도 하고 일부 스틸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또 뭐 화성밸브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던데, 어쨌든 LNG 프로젝트는 이게 왔다 가면 조금 잦아들겠죠, 이슈가. 근데 하루 연장이니까 오늘 내일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들 어디 만났대 이런 게 이제 잠깐의 재료로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전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밤에 아마 미국하고 러시아 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개별 협상에 따른 것들을 가지고 4월 20일이 휴전 합의 목표라고 미국은 정했나 본데, 오늘 뭐 공동 성명 발표 일정이 아마 내일 새벽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아침부터 뭐 대동기어라든가 전진건설로브 이런 것도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조정도 좀 나왔어요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한 200에서 그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지 내일 새벽쯤에 발표할지 몰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조금 움직이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구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요. 야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 인원 10만 명이죠. 5개 구단에 보통 한 2만 명 내외씩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그거 가고 싶은 사람은 최소한 뭐 몇십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표구하는 거죠. 표가 없어. 그럼 안표도 생기고 뭐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갔다 온 게 자랑이 되는 거고, 가서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간 김에 그냥 왕창 사오고, 이게 하여튼 사회적인 문화 현상처럼
작년부터 그냥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게 볼 게 아니고 진짜 사회적인 어떤 그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구 시즌이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딴 데 가서 놀아봐야 이 정도 서너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놀 수 있는 데가 없다. 예. 그게 일단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글쎄 이거는 이제 뭐 작년도 같은 경우 그 젊은 여성 인구들이 되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야구 선수들이 잘해야 되겠죠. 어필이 되는 그런 스타급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또 많이 보러 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각 구단들이 지금 막 뭐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해서 막 내세우면서 흥행몰이도 하는 것 같고 마케팅 방법도 이제 좀 세련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게 국내 프로야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사고나 이런 것들만 안 나오면 당분간 인기는 계속되면서 관련되는 이슈를 만들어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저께 제가 진짜 주식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최대 주주 장내 매수도 있고 또 인바운드 중국 관광에 대한 수요 확충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또 작년도에 좋았는데 올해가 더 좋다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도 SPC 3립하고 노머스라는 종목인데 이거 약간 디어유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 그 아티스트들의 뭐 콘서트라든가 투어 같은 거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머스도 아까 보니까 바닥에서 흐름이 좀 양호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뭐 주도 섹터 미국이 주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분야들 그리고 게임 체인저 이런 쪽에서 오늘 양자가 뭐 돋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밤에 양자주 꽤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지난번 그 엔비디아 양자 이슈를 가지고 사실 이게 새몰이를 못했죠. 그냥 약간 돌려가기식으로 해석이 되는 바람에 양자주가 그냥 푹석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엔비디아도 양자를 알게 모르게 준비하면서 뭐 그 연구소도 만든다고 하고 또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내년쯤 이런 GTC라 얘기가 있을 때는 양자가 뭐 작년보다는 우리가 많이 발전했어요. 뭐 과정들이 많이 올라왔어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주는 뭐 사실 실적도 없는데 그냥 모멘텀으로 많이 가서 이런 평가가 대세긴 하지만 기존에도 어쨌든 낮은 큐비트의 양자컴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뭐 1000큐비트 양자컴을 바득바득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GPU에 대한 수요라든가 양자컴 관련해서 뭐 양자 내성 암호라든가 양자 암호 기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조정이 충분하면 또 다음번 사이클이 또 생길 거예요. 양자나 유리기판이나 전고체는 뭐 제 생각에 몇 주나 몇 달 단위로 해서 계속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 없지만 상용화되고 확장되고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좀 일반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아이템들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번 주 일정은 일단은 총리에 관련된 일정은 어저께 기각으로 일단 나왔고 아직도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됐는데 제가 아침 기준으로 안 됐는데 이거 이러다 진짜 다음 주로 넘어가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 목금도 아닌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자 알래스카 주지사는 어제부터 와서 내일까지 하루 더 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뽕을 뽑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최근에 원전주 한번 이슈로 말씀드렸었는데 수익 플러스에서 오늘 원전주 왜 안 가요? 뭐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조만간 체코원전 이슈 있으니까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는데 원전주 아까 보니까 조금 미세하지만 움직이긴 했어요. 두산해난이라든가 BHI 장 초반에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뭐
상태는 아니지만 체코 원전 임박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내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와가지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이벤트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내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인 선고가 예정돼 있고 폐암학회가 원래 내일부터인데 이미 이제 초록이라든가 오늘 유한양행과 관련된 뭐 뉴스들 전해지는 거 보면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슈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금요일쯤에 크랩톤의 새 게임 나오는 거 있고 공매도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재개가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거 하면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오히려 역발상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 중에 어디가 더 주류인가 생각해봐서 주류가 아닌 쪽으로 행동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3, 4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받아 듣고 있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뭐 나오는 패널들의 반응들은 보통 어떤가요? 뭐 끄떡없다? 어차피 우리 장은 공매도 재개 공매도라서 뭐 오른 게 없기 공매도가 제압을 받아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된다고 뭐 별로 놀라진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시각도 물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좀 꾸역꾸역 오른 섹터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좀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자 봅시다. 네, 시장은 지금 10포인트랑 5포인트 뭐 요 정도 하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원래 오후 일정을 보면은 지금 내일 아침에 오히려 이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베이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K관광 로드쇼를 오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내일쯤 오히려 조간신문이나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 내수부양과 함께 지난 주말에 그 한중 외교장관의 뭐 회담 이런 것도 있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좀뭐 격상시키자 내지는 돈독하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뭐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일부 아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포함해서 면세점주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에 좀 기회윤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일 거 중에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내일 일정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행사를 한다. 유로에서 양자컴이나 AI 관련주 또 유럽 폐암학회가 이제 원래는 내일부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는 일정이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 오늘 하필이면 제일 세게 오르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여기 제일 먼저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내일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요거 관련해서도 사실 어제도 보면 총리 그 관련해서 기각이 된 거 이후에 사실 반응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장하고 경기도지사 종목이 올랐을 뿐 어제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소위 이제 대선 때 후보일 때 올라갔던 뭐 덕성이나 애니능률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전통적인 그런 뭐 관련주라고 하는 에이텍, 동신건설, 뭐 형지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별로였잖아요. 어떤 결론은 뭐가 났는데 이게 뭐 어디가 유리해졌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온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냥 일종의 망해버린 상황이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막 계속 지연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해석을 한 게 야 이게 뭐 둘 다 죽이기 작전이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음번 순서는 누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골 때리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한 2주 가까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뭐 제가 정리드려서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못 되고 그냥 생각이 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다 그래서 와 이거 엄청 고민하고 내놓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 8명인데 4대4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예. 이번에 탄핵 그 총리권도 뭐 5대 뭐 2대1인가 뭐 그랬다며요. 그래서 그건데 뭐 5개는 기각이고 2개는 각하고 하나는 이제 인용이었으니까 거의 뭐 7대1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각하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건수가 안 된다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예. 기각이나 거의 다름없는 얘기인 것 같고 한 사람만 다른 의견을 냈던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번엔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궁금하지만 결론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결론을 모르니까 답답한데 이 답답함이 계속 연장이 가니까 정말 환장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야 금양 주식을 회장 개인 회사가 사고 팔아가지고 2,700억을 수익을 냈다고요? 예. 참 금양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서 예, 퇴장을 하게 될 기업일 것 같은데 물론 뭐 기사회생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 단계까지 간 다음에 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기업의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확률상으로 보면 역시 좀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요. 고향은 충청도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들은 얘기는 왜 이렇게 말이 느려 이래갖고 당연히 충청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 가장 추운 쪽에 해당되는 저기 의정부라고요. 서울 위에 흔히 말해서 서울 위쪽의 위성도시죠. 예.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부모님도 충청도랑은 전혀 무관하신데도 개별적으로 말이 느린 탓에 누가 봐도 충청도라고 알고 계신데 예. 사실 말 느린 걸로 쳐서는 오해를 받지만 전혀 충청도랑은 인연이 없고 그냥 예. 하나구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 원래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옛날부터 제가 이제 SK 그 증권이라는 데를 오래 다녔어요. 20년. 그래서 그거 다닐 때는 당연히 SK 응원하다가 SK 야구단 한창 뭐 좋았을 때는 사실 그 김성근 감독 예, 지금 최강 야구가 불투명해졌습니다만 예, 그 감독님 할 때 이제 여러 번 우승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렇게 매료가 됐다고 할까요? 예, 그러다가 하나 감독 맡으시면서 제가 하나 쪽으로 갑자기 갈아탔는데 뭐 조금밖에 못하고 물러나셨지만 은근히 하나가 예, 그 매력이 있잖아요. 예. 하도 못해가지고 잘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죠. 뭐 그 보살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매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할 때는 또 다이아마이트 타선이라고 갑자기 또 폭발하기도 하니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예. 저도 뭐 소재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서 뭐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이고 한때죠 뭐 다 옛날에 막 올라갈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영웅 취급 받았겠자 영웅 취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덕분에 돈 버신 분들도 많고 근데 항상 제일 끝단에 들어가신 분들만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뭐. 예. 그분이 막 뭐 한창 날리고 그럴 때는 뭐 근 1년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 완전 추앙받고 이분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때 또 대단했던 것이 있었는데 항상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작전주는 주가가 빠지지 않죠. 근데 그런 예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작전이든 뭐든 성공해서 올라가서 주가가 한 3년, 5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성공했으니까 뭐 일종의 성공한 쿠데타처럼 아무 일이 없는데 결국 주가가 빠지니까 모든 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올라간 주가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쨌든 가장 황당한 사이클을 보인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봐서는 신풍제약하고 금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외에도 꽤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뭐 5, 60%, 7, 80% 터진 애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만큼 파장이 큰 애들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여름까지 꽤 좋아했던 반도체 소부장도 작년 여름 이후에 한 70% 빠진 애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어딘 괜찮고 어디는 뭐 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시장에서 조명을 못 받고 주도주가 아닌 걸로 판명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가차없이 내쳐진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파장이 컸던 그런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현재 뭐 기세 좋게 올라가는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신용 물량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 신규 종목들이 어쨌든 지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 현대차가 31조의 4년 투자 이런 거 발표하면서 현대제철까지 아울러서 쇳물부터 자동차까지라는 슬로건을 걸었던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하여튼 모처럼 되게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위크였다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강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냥 뭐 따지고 보면 현대차 위크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다음 주는 또 다른 위크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가 될지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슈몰이를 할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엔 내 순서지 이러고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12시 28분까지 진행이 됐고 이 시간에 12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닫는 코너이기 때문에 두산을 지금 들어가셨다고요? 두산이 다음번 순서 같아요. 아유,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KLAX랑 NXT랑 두 가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궤적으로 보면은 가장 타이밍상으로는 뭐 좋은 시점에 들어가셨네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딱 이어진 걸 보면 60일 타고 가니까 딱 그렇게 된다 싶은데 일단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본다가 아니라 어쨌든 타점은 지금 잡아서 들어간 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다시 한번 올려서 뭐 신고가를 내서 39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이렇게 배비작되다가 지금 사실 이게 저점만 이어보면 좋은 관점이긴 한데 또 반대로 이렇게 고점도 사실은 경신이 좀 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요 고점은 경신이 안 된 고점이라서 이게 혹시라도 이 추세대로 바뀌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사실 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늘 경신이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점이 이렇게 경신이 된 다음에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겠거니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늘 30분까지 진행해드린 말씀을 드렸고요. 뭐 2차 전지주랑 자동차주가 뭐 사실 우리가 늘 그냥 2차 전지 얘기할 때 전기차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좀 구분돼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자동차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전기차라는 건 사실 트럼프 의 중에는 별로 들어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연기관차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인사이트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내연기관차가 한 9천만 대 시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뭐 만드는 전기차는 2천만 대 정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캐파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보면 되죠. 내일 이 시간에 봐요. 자, 고생하셨고 점심시간 잘 보내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26일 우리 와이프 생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